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항상성, 그리고 그 항상성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원리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항상성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자,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애가 누구냐 한다면 항상 일정하게 내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해요.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항상성이다. 자, 그러면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항상성을 위해서는 일단 호르몬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경계 중에서 자율신경계가 작용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뾰족하고 자율신경계라고 쓸게요. 우리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호르몬과 자율신경계가 서로 결합이라기보다는 서로 함께 조절이 돼가면서 항상성을 함께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성의 조절 중추는 누구냐? 조절 중추 가장 큰 애가 누구냐면 간뇌 시상하부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시상하부요. 간뇌 시상하부가 어디예요? 대뇌에 있고 손에 있을 때 그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자, 그림을 대략 그려보면 대뇌에 있고요. 이렇게 손해가 존재합니다. 여기가 찌글찌글 존재하겠죠. 그런데 요 사이에 요렇게 갈매기 모양인지 아무튼 요렇게 동그랗게 반원의 모습처럼 생긴 애가 간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간뇌를 딱 나눠서 위쪽을 시상, 아래쪽을 시상하부라고 하는데 이 시상하부가 중추가 되어서 우리 호르몬과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내 몸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게 된다.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체온이 있겠죠. 체온 같은 경우는 36.1도에서 37.5도 정상 범위, 그 범위를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 몸은. 그런 것들이 항상성. 우리 호르몬과 신경이 같이 작용해서 조절하는 것이다. 그 다음 혈당량도 일정하게 조절하죠. 내 피 부분 중에서 0.1%만 포도당량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항상 조절을 합니다. 그것도 모두 다 간뇌 시상하부가 중추가 되어서 호르몬과 자율신경이 각각 작용하면서 조절을 하는 거다. 삼투압 조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의 한 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상성은 호르몬과 신경이 한다며, 그런데 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큰 원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피드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드가 먹는 거예요. 영어예요, 영어. 자, 피드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백은 쥐죠. 그래서 되먹임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물이 있었을 때에 그 결과물이 다시 원인한테 돌아가서 그 원인한테 작용하고 그 원인이 결과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우리는 피드백 작용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몸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피드백이 음성 피드백이 가장 많아요.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성 피드백이 좀 덜 중요하니까 살짝 듣고 넘어가는 셈 치고 지금 얘기를 할게요. 자, 양성 피드백 같은 경우는 원인이 결과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면 이 결과가 다시 원인한테 가서 나를 또 더 불러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결과가 원인을 불러일으키고 점점 많아지는 효과를 보이는 것. 예를 들어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 말고 여성들이 출산을 할 때에 이제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자궁을 수축시킬 때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제 고통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가 원인인 옥시토신한테 가서 나 아팠어 라고 얘기하면 옥시토신이 더 아파 그러면서 더 분비가 돼요. 그럼 자궁이 더 많이 쪼여지고 통증이 더 나타나겠죠. 그럼 다시 피드백이 되어서 나 아팠어 라고 얘기하고 더 아프라고 하면서 점점 통증과 옥시토신의 양이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양성 피드백. 이런 게 양성 피드백이에요. 그런데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양성 피드백보다는 대부분 음성 피드백을 이제 우리가 몸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음성 피드백을 채용해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결과가 원인을 억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림을 봤을 때 우리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이 티록신 같은 경우는 이화작용, 더 쉽게는 세포호흡을 하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세포호흡이요. 자, 이 세포호흡을 하게 해주는데 문제는 티록신이 계속 분비가 되면 세포호흡이 너무 많이 돼서 에너지량이 너무 많아지고 우리는 쪽쪽쪽쪽 막 쪼그라들 거예요. 계속 살이 안 찌고 점점 말라 들어가서 뼈밖에 안 남게 될 거예요. 자, 그렇지 않도록 내가 일정하게 세포호흡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몸이 필요한 만큼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티록신을 조절해야 되겠죠. 자, 티록신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티록신이 혈액을 따라서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가게 되냐면 시상하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상하부에서 티록신의 양을 측정을 하는 거죠. 혈액 중에 몇 %가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이 티록신이 많이 분비가 됐으니 내가 이제 다음 놈한테 명령을 내려서 줄이라고 명령을 해야 되겠다. 그 명령의 호르몬이 TRH라고 하는 애예요. 얘를 줄입니다. 얘를 줄여요. 그러면 이 TRH가 혈액을 따라서 어디로 갈 거냐면 뇌하수체로 가죠.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서 이 뇌하수체가 TRH가 줄었으니까 자신이 갑상샘을 자극하던 호르몬인 TSH를 줄이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이제 TSH가 갑상샘에 가서 갑상샘이 알아듣고 티록신을 줄이게 되는 거죠. 줄이게 되는 거죠. 자, 색깔을 바꿔서. 자, 이 결과 티록신이 줄어들었어요. 결과가 원인한테 가서 많았던 티록신이 원인한테 가서 점점 줄여서 자신을 줄이게 하는 이런 게 음성 피드백이라고요. 자, 이렇게 티록신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얘가 다시 또 쭉 가서 너무 많이 줄어서 세포호흡이 안 일어나면 또다시 혈액을 따라서 가가지고 시상하부의 TRH를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뇌하수체 전엽에 가서 TSH를 증가를 시키고 그 결과 갑상샘을 자극하면서 다시 티록신을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들. 결과가 원인을 억제를 해서 조절하는 효과를 우리는 음성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항상성 조절 작용에서 음성 피드백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음성 피드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 음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티록신인데 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내 몸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티록신이라고 하는 애의 주 성분은 뭐냐면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아이오딘이요. 해조류에 많아요. 근데 그 해조류를 내가 많이 먹지 않아서 아이오딘이 부족하다. 그러면 티록신이 부족하게 나오겠죠. 성분이 없으니까. 자, 티록신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시상하부에 가서 나 티록신, 몸에 티록신이 부족해 라고 얘기하면서 시상하부에서 증가시켜 하고 TRH를 증가를 시킬 거예요. 그 결과 TRH가 어디로 갈 거냐면 뇌하수체에 가서 다시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를 증가를 시키겠죠. 그러면 갑상샘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갑상샘 자극 이렇게요. 그런데 갑상샘에서 이제 티록신을 많이 분비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많이 분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아이오딘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갑상샘은 자극을 받아도 티록신이 여전히 부족해요. 그럼 다시 음성 피드백 증가 또다시 계속적으로 TRH와 TSH 그리고 갑상샘 자극이 점점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갑상샘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자극을 받아도 티록신은 어쩔 수 없이 재료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적어요. 그 결과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갑상샘이 너무 자극을 오랫동안 많이 받기 때문에 점점 부풀어 올라서 갑상샘 선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어오르는 갑상샘이 부어올라서 혹이 이렇게 목에 생기게 해서 혹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여기 음성 피드백의 작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원리였어요. 피드백, 그중에서 음성 피드백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길항작용이에요. 길항작용은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신경계라던가 아니면 호르몬 얘네들을 공부하면서 모두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자,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있었어. 작용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은 동일해야 돼요. 같은 기관에 작용해야지 막 따로따로 작용을 하면 이거는 절대
기량작용이 아니다. 자,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애가 바로 길항작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애들이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인슐린과 글루카곤, 우리 혈당량을 조절하는데 서로 간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놈. 그 다음 칼시토닌, 파라토르몬, 얘네는 뼈, 그 다음에 소장, 콩팥에 각각 작용하면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반대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개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인슐린, 글루카곤, 그 다음에 칼시토닌, 파라토르몬, 요런 놈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애를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걔가 누구냐면 항인용 호르몬이랑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이에요. 알도스테론이요. 자, 항이용 호르몬은 콩팥에 작용을 해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은 콩팥에 작용을 해서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애예요. 그런데 결과물이 뭐냐면 그렇게 이제 재흡수를 각각을 했을 때 ADH 항인용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혈중의 삼투압을 이제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을 계속적으로 흡수를 하니까 혈중의 삼투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결과예요. 완전한 결과. 과정은 수분을 재흡수하고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떠나서 결과만 봤을 때는 삼투압을 감소시키고 삼투압을 증가시키고 반대적으로 작용하네. 하나의 대상 콩팥에 작용해서 서로 반대적인 작용을 하네. 얘네들도 기량작용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하지만 얘네들은 과정이 다르죠. 과정이 완벽하게 달라요. 이제 나트륨을 재흡수하느냐, 수분을 재흡수하느냐, 각각 이제 작용하는 표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서로 기량작용이 아님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요. 우리 항상성의 유지 원리,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기량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얘네들의 원리는 이제 항상성 공부를 하고 항상성 문제를 풀 때에 자연스럽게 녹여 들어가서 문제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봤을 때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음성 피드백의 예라고 볼 수 있죠. 예라고 볼 수 있죠. 자,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와서 간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 세포 호흡을 할 거예요. 세포 호흡을 하는 놈이다. 그런데 이 티록신이 많이 분비가 되면요. 얘가 이제 혈액을 따라서 간에만 가는 게 아니라 뇌로도 가겠죠. 그래서 시상하부에 가서 이 시상하부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음성 피드백을 보이는 거죠. 그 결과 TRH가 감소하고 TSH가 감소하고 갑상샘 자극이 줄어들어서 티록신도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시상하부에서 TRH를 누구한테 보내서 자극을 시킬 거냐면 뇌하수체 전엽한테 보낼 거예요. 그래서 내분비샘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 그리고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샘을 자극하고 이제 티록신을 조절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억부터요. 내분비샘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이다. 갑상샘은 TSH의 표적기관이다. TSH가 갑상샘에 가서만 작용하니까 얘가 시상하부에 가거나 아니면 간에 가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이오딘이 결핍됐어요. 아이오딘 결핍되면 이 티록신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자극을 안만 주더라도 티록신이 점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 티록신 전 단계인 이 갑상샘만 엄청나게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 결과 TSH 분비는 결핍 전보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해서 갑상샘을 엄청 자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억과 니은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도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호르몬의 조절 방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성 피드백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애들
바로 티록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여기에다가 내가 한번 녹여볼게요. 자, 시상하부에서 누구를 보낼 거냐면 TRH를 보낼 거예요. 이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 자, TRH를 보내게 될 거고 뇌하수체 전엽이죠. 가 같은 경우는 그러면 TSH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샘에 작용을 해서 티록신을 분비하게 될 것이고 표적기관에 작용을 해서 세포호흡을 하게 될 거예요. 혹은 이런 과정이 아니어도 다른 호르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음성 피드백 작용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봅니다. 부신 속질은 나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부신 속질에선 누가 나오냐면요. 에피네프린이 나와요. 에피네프린. 그런데 이 에피네프린은 누구한테 자극을 받는 거냐면요. 교감신경한테 자극을 받는 거예요. 자, 이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시상하부에서 다이렉트로 쏘는 애죠. 지금 호르몬 A, B, C 이런 식으로 호르몬이 내분비샘을 자극하고 또 다른 호르몬이 내분비샘을 자극하고 이렇게 호르몬들 간의 작용이 아니라 신경의 자극에 의한 내분비샘의 분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는 거니까. 자, B와 C는 기량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B가 누구냐면 TSH, C 같은 경우는 티록신, 대표적인 얘가 이래요. 그런데 기량작용은 이렇게 얘가 자극해서 요 놈 C라고 하는 놈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한 놈이 작용을 하면 한 놈의 작용은 축소가 되고 하나는 다시 흥분되고 이런 현상이 이제 기량작용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음성 피드백의 관계이고 기량작용은 아니다. 자, 혈액 내에 C의 농도가 증가를 했다. 얘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A의 분비량은 쭉 가서 음성 피드백이니까 감소하겠죠. 그래서 감소한다. 디귿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요. 자, 그리고 우리 얘가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호르몬 조절 방식 중에 하나이다. 기량작용은 웬만하면 안 나오고 계속 우리 음성 피드백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호르몬 기억이 있고 내분비샘 A 그래서 니은이 또 나오고 그래서 B가 표적기관에 가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표적기관에 가서 작용하는 이런 작용들이 나타나죠. 자, 그랬을 때 디귿의 분비량 이 마지막 호르몬이요. 얘가 부족하거나 과다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음성 피드백이 나타나겠죠. 자, 먼저 부족하게 되면 이제 시상하부에 가서 나 부족해 그러면 시상하부가 업 시키겠죠. 호르몬 기억이 업 될 거예요. 그럼 내분비샘이 업 되면서 이제 호르몬 니은도 플러스 촉진이 된다. 업 된다라는 얘기죠. 자, 과다한 상태도 한번 볼게요. 호르몬 디귿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시상하부에 연결을 하는 거죠. 시상하부에 나 너무 많아.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다운시키죠. 억제시킨다고요. 그럼 호르몬 기억이 억제되고요. 내분비샘의 A를 억제시킴으로써 호르몬 니은도 억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부족하면 플러스 과다하면 마이너스 원인이 결과에 의해서 억제되는 혹은 이제 반대작용을 하게 되는 게 음성 피드백이다. 자, 옳은 것은 기억 A와 B는 모두 플러스이다 그랬는데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니까 틀렸네요. 뇌하수체 전엽은 내분비샘 A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시상하부에서 TRH라던가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면 자, 뇌하수체 전엽한테 가겠죠. 그래야지 얘가 누군가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극하는 호르몬 TSH라든가 ACTH가 나오게 되면 이제 나머지 내분비샘에서 티록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은 내분비샘 A에 해당하는 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기억과 니은은 기량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기억이 누구냐면 요놈이요. 그 다음에 니은은 요놈이요. 자,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건 기량작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량작용이 아니다. 니은만 정답이에요. 2번이야.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우리 음성 피드백이 대부분의 문제이긴 하지만 기량작용이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 예 세 가지 있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인슐린 글루카곤, 그 다음에 칼시토닌, 팔라토노몬 얘네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문제로 기량작용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들을 모두 다 음성 피드백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